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림을 그리셔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작업실에서 거의 자라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림 그리는 엄마 뒤에서 이렇게 놀고, 아, 이제 이렇게 정물화 같은 거 그리시면은 저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리시는구나.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예술가의 꿈을 꾸지 않은 그 시기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술가가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긴 했어요. 결국은 뭐 예고를 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섰거든요. 근데 예고에서는 뭐 이렇게 예술가로 자라나는 데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덜 건조한 어떤 교육 상황에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됐죠. 사실 이제 예고 다닐 때 이제 1학년 때 4가지 전공을 다 해보게 하는데요. 디자인, 서양화, 동양화, 주소 이렇게 하는데 조각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일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에 이제 엄마가 그래도 그림은 나중에 너가 혼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 조각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작가가 돼야 되겠고 뭐 될 수 있으면 훌륭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각을 하게 되었었죠. 또 학교 그 교육이 그 당시에는 뭐 소조 연습, 목조, 금속조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만 계속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무엇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공부는 그때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봐도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조각을 이제 조각적인 재료로서 아니면 그런 기법으로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계속 연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개인전을 2번을 하고 그 해에 영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목조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목조각과 어떤 그때도 약간 인체 조각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2번째 조각은 또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개인전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 해에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었죠. 그 당시에 영국 미술에 대해서 정보가 많았던 건 아니었는데요. 모르지만 일단 유럽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뭐 독일어나 불어를 새로 배운다 이런 생각들이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선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영국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됐고, 쪽에 가서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받았을 때는 정말 어떻게 무엇을 잘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주력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무엇을 만들고 그것이 왜 내가 만들었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많이 미스됐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영국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쪽 학생들은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약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뭐 테크니션이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그쪽을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다 들러붙어서 도와주는 거였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그쪽 가서 생각을 펼치는 것을 배우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고 닦았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그쪽에서는 장점으로 이용하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 아티스트로 여기 살았을 때 방향을 찾으려고 그 당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다가 영국에 딱 갔을 때 저의 어떤 그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 작가인데 서양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이 있는 곳에서 자라고 또 스스로 그런 어떤 동양 미술사보다는 어떤 서양 쪽에 대한 것이 마치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인 양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와보니까 사는 것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작업을 하면서
동양에서 그렇게들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작품도 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치열하게 하게 되면서, 그럼 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필리다 바로라는 선생님이 너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수가 없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왜 너는 프레젠테이션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너무 의심스럽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돼서 내가 혼란스러워서 발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나 흥미롭다면서 너의 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란이 이렇게 중요한 어떠한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선생님이 너가 그렇게 의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포인트에서 제가 작품을 앞으로는 무엇이 되었던 내가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풀어내도록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방문하게 되는 미술관,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누라는 게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쪽에서 미술사 책 이런 거로 이제 계속 서양의 고전 미술부터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항상 그냥 증명사진 같은 어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고전 조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유물들을 보거나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이제 대형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이제 이렇게 유물들을 보면서 아시리아 조각 같은 거, 부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표면이 이렇게 달아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이 다른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미술사 책에서 한쪽에서만 보던 어떤 조각을 사면에서 다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각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골똘하게 이렇게 쳐다봤었지만 한 번도 원본을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다른 것이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영국으로 갈 때 그리스를 들려서 영국을 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직항이 아닌 비행기를 탔는데 그리스에서 트랜지션 하는 거를 의도이기도 했죠. 서양 미술의 고전을 이렇게 다 훑어보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 미술사 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테네 신전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보니까 제가 그리스에서 며칠 전에 봤던 그 신전이 그 실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가짜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산에 있는 그 신전들은 정말 막 그런 햇빛도 쨍쨍하고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막 공기랑 그런 냄새랑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건 되게 박제 같은 그런 신전들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거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형박물관이랑 저희 학교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를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배낭여행 가던 외국을 가면 그 대형박물관에 한번 이렇게 딱 가는 것 자체가 무슨 산 정상을 이렇게 정복하듯이 난 여기를 가봤어.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훔쳐온 그런 유물들과 그 여기저기서 온 관광객들이 만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박물관의 느낌, 그리고 유물의 느낌 또는 그 관광객의 느낌과 굉장히 다르게 객관적으로 그들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잘 모르겠는데 저 자신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늘 박물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도 쳐다보고 유물도 쳐다보고 하는 와중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뜯어온 어떤 그 유물들이라든지 그런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원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게 보이고 가짜처럼 보이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멀쩡히 이렇게 있었던 작가였는데 굉장히 어린 작가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막 움직이는 작가였는데 갑자기 여기다 뚝 띄어다 놓으니까
이렇게 원료를 알 수가 없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환경과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지게 보여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보여졌던 어떤 그런 서양의 고운 대리석들이, 아, 내가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이 비누로 보였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레이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더 전에 비누로 사실 작업을 하기 전에 왁스로도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미술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개념 미술이 이렇게 막 득세를 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형체를 만드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담들이 좀 있었고요.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로서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 미술에서의 흐름을 따라가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다르게 많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나를 바탕으로 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그게 어떤 형식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왁스 작업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사실 그 왁스랑 비누가 거의 이제 이거 같이 막 시작이 된 것이긴 한데, 사실 왁스가 살짝 더 먼저예요. 그 맨 처음에 이제 학교 입학해서 하게 된 작업이, 이렇게 여자 토르소를 왁스로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처럼 돼서 그 안에 빨간색 액체를 넣고 가슴에 굉장히 조그만 홀을 뚫어서, 그게 사실은 티셔츠도 입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마치 이렇게 피가 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흘러지는 어떤 그런 작업들, 또는 그 45분 동안의 그 녹여지는 작업들,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두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심고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두상을 만들어서,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슬라이스를 해서 이렇게 벽에 걸리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합체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블럭에 이렇게 열선을 넣어서 녹여지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작업을 이렇게 굉장히 고전적인 조각의 형태를 하되, 그것이 스스로 어떤 식으로인가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 토르소 액체가 흘러나와서 되는 어떤 그런 형태들, 또는 그런 그 두상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피는 것들, 또는 그것이 녹아지는 것들이 거의 같은 의미로 어떤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 그러니까 한편은 보면 그게 뭐 녹아진다, 쓰러진다 하는 거와 비슷한 거지만, 수직으로 서 있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건데, 그 수평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죽어진 것들, 흔적들, 어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흔적이나 어떤 그런 역사성 같은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두상을 이제 그 열선이 들어있는 콘크리트 블럭에서 녹여내서 마치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의 현장처럼, 그리고 무엇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했던 거였고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45분 동안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작품 자체가 퍼포먼스를 하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 했었던 거였고요. 그게 이제 작업으로 남으면 흔적만 남아서,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과 이렇게 그 왁스 자국이 남아서 마치 그냥 흔적만 남아서 우리가 보면은,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힌트는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자체는 거기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도 일단은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작은 역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고요.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가진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성을 지닐 수 있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조각을 했던 처음 어떤 재료는 사실은 비누였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다 비누 조각을 이렇게 했어요. 마치 이제 가장 고학년이 된 어떤 상징처럼. 그것이 나중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누로 조각을 하게 되리라고는 뭐 당연히 상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대리석을 보게 되고 또 원류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기 화장실에서 조그마한 비누 덩어리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핑크 대리석처럼 생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우리는 더 이상 돌을 깎을 수가 없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개념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깎고 그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 있던 굉장히 초기 단계였었거든요. 로댕의 더 키스라는 작품이 루이지라는 도시에 원래 로댕이 더 키스를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창고에 계속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그게 나중에 테이트에서 소장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루이지라는 도시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너무 한심한 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000년도에 자기들이 이제 돌려받아가지고 잠시 전시를 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조각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그 작품이 한계가 있고 그것이 어떤 멀티플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로댕의 더 키스 같은 그런 대리석 커다란 대리석을 구해가지고 로댕의 더 키스를 이렇게 깎아내서 그것을 이렇게 두 군데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비누 회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댕의 더 키스만한 돌덩어리 같은 비누 덩어리를 나한테 준다면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쓰기 위해서 모형을 만드는데, 이제 글로만 안 되니까 이제 조그만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작가니 나한테 이렇게 큰 비누 덩어리를 다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비누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걔네들을 조금 더 이제 큰 사이즈로 이렇게 뭉쳐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물로 붙이고 그걸 깎고 막 하면서 이제 작품을 이제 조그만 작품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비누가 이렇게 가루로 돼가지고 물이랑 섞였을 때 점토처럼 끈적거려져서 이렇게 도루 소조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비누는 깎을 수만 있는 거였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댕의 더 키스만한 돌덩어리 같은 큰 비누를 주면 내가 깎아서 이렇게 두 군데로 이거를 하나는 루이지에 주고 하나는 테이트에 있는다든지 그쪽에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우리가 소조, 그러니까 그 흙으로 붙이듯이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로댕의 더 키스 같은 그렇게 큰 조각을 깎을 수 있는 비누를 얻지는 못하고 그 비누 회사에서 4가지 색깔의 비누 덩어리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복도에서 6개월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도에 있는 그 조각상이, 제가 나중에 이제 6개월간 작업하게 되는 그 조각상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비닐로 같은 걸 뭐 커버를 씌우고 한 3, 4일에 걸쳐서 그것을 이렇게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 조각상을. 그런데 굉장히 이제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조각상이 언젠가는 이렇게 동시대성의 작업이었을 텐데 저것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지금은 이렇게 예술로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건가, 취급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에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편은 그 조각을 그러니까 당시대성으로 그걸 끌고 오고 싶은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예전에 어떤 그런 영광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은 아웃 오브 데이트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란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동시대성으로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조그마한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마치 어렸을 때 조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 조각상처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그 마치 고전 돌조각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해보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고전 조각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컨템퍼러리한 어떤 시점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서양 친구들과는 굉장히 시차와 낙차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과 이렇게 달랐을 때에는 굉장히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고전 조각들에 대해서 천착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거를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만들었던 어떤 그런 고전 조각들과 나를 연결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재질이 저한테 비누로 보인다라는 것은 이들과 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같음과 다름을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상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누로 만약에 고전 조각을 만들었을 때 얼핏 보면 거의 똑같은데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고 그 조각 옆에서 제가 이제 작품을 하게 해달라 하고 학교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흔쾌히 그걸 받아들여 줘서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이제 그걸 작품을 맨날 파킹했다가 다시 꺼내오고 이렇게 하면서 작품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이제 동양 작가로서 서양 고전을 만드는 어떤 퍼포먼스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띠게 되면서, 그게 저희가 서양 고전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그것을 그렇게 교육받았는지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 봤었을 때, 그것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 따라하게 되잖아요. 따라하면서 그 말을 갖다가 저한테 익히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었던 그 상태는 굉장히 정보를 그냥 입수하는 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도 거기서 언어를 배우면서 이들의 언어를 이렇게 따라 배우고 있는, 거기에는 어떤 의견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테크니컬리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제가 그 과거의 저의 상태를 다시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도구로서 거기서는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는 더 심했는데, 그때는 심지어는 그들의 작품 같은 작품을 저희가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보면서 저는 사실은 가서 생각보다 훨씬 더 이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편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비슷했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이 하는 작업처럼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고백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그 비누가 주는 어떤 냄새라는 것이 그리스에서 본 파르테논과 그 대형박물관에 있는 파르테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제 작업을 그냥 사진으로 보고 인포메이션으로만 보는 그 사람들과 제 작업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차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작업을 해서 서양에서 보여줬을 때와 그것을 갖고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가 교류되고 그것이 굉장히 요즘에 마치 잘 이해되면서 교류되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은 수많은 그런 오해 속에서 이것이 교류되고 그 안에서 이게 빠지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또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처음에 그 작업이 발표됐을 때부터 그 작업은 딱 트랜슬레이션이었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양쪽 문화 또는 내지는 고전과 현대 그 사이에서 그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슬리피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그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너는 왜 이 작업을 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막 녹음한 그런
작업하는 좌대 밑에다가 그런 녹음기를 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걸 녹음도 하고 사실 그랬었어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을 하면서 관객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그전에는 없었지만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외국에 있는 전혀 모르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문화적 격차들을 이렇게 한편은 더 확인하기도 하고 한편은 해소하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어떤 액션으로서의 어떤 첫 출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학교 내에서 막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알게 되었고요. 졸업도 하기 전에 영국에서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이제 젊은 작가 전시에 이제 초대가 되어서 어 졸업하자마자 금방 전시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는 100년간 그 아트랑 패션이 어떻게 교류를 하면서 발전했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전시인데 이거를 어떤 작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대형 박물관에서 어떤 그리스 조각상 하나를 이제 보게 되면서 드레스를 입은 어떤 형상인데 사실은 그게 남자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남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병정? 그 어떤 군인? 뭐 그런 남자상인데 그 몸과 옷을 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각상의 몸을 갖다가 피부색으로 만들고 뭐 천을 갖다가 하얀색으로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그 조각을 보게 되면서 그 조각을 몸은 피부색 토로소를 만들고 그 위에 투명한 비누를 이제 붙여서 그것이 투명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것은 어떤 그리스 조각에서 어떤 젖은 옷 기법 같은 거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누드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어떤 옷을 갖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었죠. 그게 인제 2002년에 서울에서 성공미술관에서 내일의 작가라는 걸로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가 이제 제가 비누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지 한 4-5년 되는 거였고요. 그것을 위해서 인제 여러 가지 고전 조각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뮤지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이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조각들이 마치 저의 컬렉션처럼 그것을 하나의 어떤 미술관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 전시를 만들게 된 거였고요. 98년에 헤이워드에서 전시를 한 이후에 2000년 초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3년간 한국에 있게 돼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 서양 고전 조각을 제가 이제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그걸 석고상 뜨고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석고상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각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그런 그 고전 조각과 저의 몸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비누 조각이 나오게 되면서 고전 조각을 그대로 따라했던 거에 제가 거기에 이제 그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제가 서양 조각을 동양 사람으로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드는 자체가 저의 정체성을 어떤 드러내는 어떤 다른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했던 것은 그것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저의 몸을 갖다 캐스팅하는 그 퍼포밍 자체가 어떠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퍼포밍이 이제 그 모형을 만드는 거에 일단은 이제 개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을 만드는 거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작품들 보면은 이제 웅크림 비너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크릴 박스에 들어 있으면서 굉장히 뮤지엄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많이 이렇게
차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로댕의 더 키스 같은 그런 뮤지엄 박스 같은 것도 뮤지엄에서 주는 어떤 그런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어떤 그런 느낌들, 그거는 이렇게 캐비넷처럼 열었다가 열면은 딱 그 뮤지엄이 딱 주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또 그러한 장치들을 계속 이용했던 거였어요. 사실 뮤지엄에 있는 이제 아크릴 박스들은 구멍이 있지 않은데요. 이제 제가 거기다 구멍을 뚫은 건 사실은 제가 작품을 만들 때는 뮤지엄에 있는 돌 조각들처럼 그렇게 보여지게끔 최대한 그거를 만들고,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했을 때 비누 냄새가 나서 아, 이게 뭐지? 뭔가 이거는 다르다,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거죠. 향기가 나오게끔 그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된다 그랬을 때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번역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줄리앙 같은 경우에 뭐 한국에 막 수천 개의 줄리앙이 있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리는 수많은 이제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디서 왔고 그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우리는 그냥 석고상 줄리앙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재생산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석고상 줄리앙을 보고 제가 비누로 줄리앙을 똑같이 예전에 학생 때처럼 모각을 하고요. 그거를 다시 제가 다녔던 이제 예고 학생들이 와서 제가 만든 줄리앙을 보고 그들이 또 그걸로 비누로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이제 성공미술관에서 한 층에서 그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복제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또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그런 걸 할 때 아주 똑같이 되지 않으면서 그 안에 또 자기가 좀 들어가게 돼요.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복제했으나 다 각자 줄리앙 플러스 자기 얼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저의 어떤 저를 이렇게 곱씹어보는 어떤 작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뭐 고발한달까 뭐 표현한달까 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작품을 어떤 밖에서 얘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가 어떤 지나온 것들, 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런 깔려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다시 다 이렇게 재점검해 보는 류의 어떤 작업들인 건데, 사실 제가 겪어왔던 어떤 그런 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역사이기도 한 거고 여기 현실이기도 한 거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작업들이었어요. 저는 런던에 가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동양 작가고 이들의 그 서양 미술사와 아주 무관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 있었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서양 미술사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으로, 이런 생각을 거기 가서 굉장히 처절하게 하게 되고, 그들이 너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됐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그들의 역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야기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여기 왔을 때 다시 도판만 남았고,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마치 그들의 어떤 친척처럼 그들의 역사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누구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서양 미술의 아이코닉한 작업을 스스로 내가 그것을 포즈를 취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스스로 그 서양 고전 조각의 모델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게 굉장히 그 아이코닉한 포즈, 제가 그렇게 포즈를 취해서 그 캐스팅을 했을 경우에 몸이 제 몸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면 아, 이거는 누구누구의 무슨 조각이야 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서 문화 교류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뭐 오해와 이해, 또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작업이 시작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영국에 있었다가 이제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저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왔고 뭐 대형박물관에서 뭘 하면 난 대형박물관에 지금 현재 여기 있다.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굉장히 보편화돼서 모두에게 또는 동양 작가들 또는 한국 작가들 어쨌든 그것이 객관화된 어떤 차원의 작업이 되기를 되리라고 믿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인제 98년도에 그 그리스 조각상을 그 인체와 그 옷을 떼는 어떤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작업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2000년도에 한국에 갖고 와서 2002년도에 성공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 때 그 조각상에다가 두상을 만들어요. 줄리앙이라든지 그렇게 두상으로 돌아다니는 어떤 작업들은 어떠한 몸에서 그것들이 나온 것들인데 어떠한 몸인지 아는 작업도 있고 모르는 작업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조각상도 몸만 있고 팔과 뭐 머리와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린 조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 조각에 무엇이 있었을지를 상상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 두상과 그 몸을 갖다가 같이 이제 합체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마치 미술사에 그 두상을 등록시키는 것 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작업을 도로 들고 영국에를 가게 돼서 이제 대형 박물관에서 이제 이런 작가가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거를 알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제 몸으로 된 어떤 웅크린 비너스하고 그 그리스 조각상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상상의 두상을 이제 그레이트 코트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제가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게 저의 두상을 거기서 직접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모각을 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어떤 그 모각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기술이고 사실 서양에서는 더 이상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경로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거를 굳이 제가 굉장히 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떠한 이렇게 뭐랄까 그것이 역사적 흐름 내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차와 낙차를 통한 어떤 고전 미술의 흐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2004년도에 그 대형 박물관에서 했었던 이제 퍼포먼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그리스 조각상에 이제 제가 상상했던 그리스 조각상 두상이 하나 나오고 저의 두상이 거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고요. 그래서 같은 조각상에 이제 두상이 두 개가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작업이 나중에 이제 2013년에 올해의 작가상에 또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흐름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완성이라면 완성 아니면 뭐 진화라면 진화가 된 어떤 그런 시리즈의 작업이에요. 사실 그런 웅크린 비너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에다가 굉장히 사실은 뭐 대리석 조각 같이 딱 생긴 누가 봐도 저게 뭐 비눌 것이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고 정말 하얀 대리석 되게 전형적인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별로 이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약간 이상하고 자세히 보면 완전히 이상한 그런 어떤 작업들 그리고 멀리서 무엇인가 이렇게 향기가 나서 이게 뭔가 조금 수상하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낯설은 그래서 제 작업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평한다 그러면 굉장히 익숙한데 낯설은 무엇인 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관찰한 사람들의 그 관객들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심란한 표정으로 작품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수상한 거죠. 이게 도대체 이 냄새가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 어떠한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이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와서 뭐 물어보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 이후에는 어떤 이렇게 뭐 오프닝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곳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갤러리 사관이 이제 애경 베이스로 되어서요. 애경이 만들고 있는 뭐 폴리코트라든지 심지어 비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각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여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재료의 생산 공장을 우리가 투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뭐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여태까지 했던 조각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의 이제 전시였거든요. 근데 저는 비누 공장을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게 흥미로웠는데 성곡에서 전시를 하면서 4-5 년에 걸쳐서 조각상을 뭐 한 10점도 안 되게 만들고 하나 만드는데 막 6-7 개월씩 걸리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이 방법 말고 만약에 '캐스팅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캐스팅을 할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갤러리 사관에서 그 비누 공장 투어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약간 조그마한 캡슐 같은 류의 그런 비누 원자재는 구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런 바로 된 비누들은 그걸 압축을 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캐스팅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러나 인제 그걸 가지고 막 그걸 갈고 뭐 왁스를 해서 막 끓이고 해 가지고 제가 인제 캐스팅을 몇 개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캐스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인제 막 약 수축도 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해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캐스팅을 막 해 보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고요. 저는 그렇게 같은 종류를 계속 오래 할 생각을 처음부터 해본 적은 사실 없었고 계속 공교롭게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컨셉과 재료가 계속 이렇게 잘 만나져서 계속 인제 비누로 그래도 몇 년을 끌어왔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영국으로 2003 년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캐스팅 비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인제 MP 비누라고 하는데 멜트 앤 포에서 끓여서 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MP 비누거든요. 그래서 인제 캐스팅이라는 건 일단은 액체가 될 수 있어야 캐스팅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비누를 발견하게 되면서 2004 년부터 화장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그거를 실현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에드워드 제임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가서 거기서 처음 인제 화장실 프로젝트를 제작하게 되고 인제 거기 화장실에 그 작품을 놓고 오게 되는 인제 그게 인제 화장실 프로젝트의 제일 처음이고요. 그 이후로 인제 화장실 프로젝트는 계속 온고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비누로 하는 것의 뭐 굉장히 기본적인 장점이라 그러면 이제 정말 뭐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다 모두가 다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특히 인제 화장실에서 쓰여진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근데 각 나라권을 이렇게 다니면서 했었을 때 가장 그런 거는 그 조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색깔? 그러니까 인제 아시아 쪽에서는 초기에는 여기서도 이렇게 작은 불상 이런 것들도 화장실 프로젝트에 놓고 이랬었는데 점점 그거를 좀 안 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시립미술관 화장실인가 그렇게 했었을 때도 불교 신자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기독교 신자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셨고 양쪽에서 매우 싫어하셔 가지고 막 그 큐레이터들이 곤란한 적도 있었고요. 대만 같은 데서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고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보살상 이런 걸로 쪼끔 하긴 했었어요. 화장실 미술관 화장실에서요. 근데 인제 어쨌든 가장 크게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는 거는 종교적인 색깔들이었고요. 근데 한편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스 조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무슨 어떠한 다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는 건데 인제 그런 게 재밌는 거는 이거를 몰랐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알았을 경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제 불교나 어떤 이런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키치처럼 오히려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뭐 신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여기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요. 그게 인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과도 상당히 인제 맥락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막 저한테 새벽에 전화 거셔서 막 항의하고 그러셨어요. 막 부처님 갖고 장난치면은 뭐 지옥 간다면서 막 그러시고. 하여튼 그런 거에 인제 여러 번 부딪힌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 미술관 큐레이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인제 그런 거는 좀 특히나 화장실에 놓는 거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식과 그런 어떤 개념이 계속 같이 흘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제 예고 학생들이 그거를 퍼포먼스를 해서 만드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라는 거는 그 결과물을 위해서 만든다라기보다도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이게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남겨진 작품 자체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건데요. 주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작품이 이제 확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화장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들이, 제가 거의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6, 7개월을 만들다가 캐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휙 나와지는 작업은 저에게는 약간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어떤 그런 류의 값어치를 이제 갖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캐스팅이라는 것도 뭐 쉽고 어렵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어떤 몰드를 통해서 멀티플로 나올 수 있어졌기 때문에, 제가 작품 하나를 막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었던 거와는 너무 달랐던 것이었고요.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좀 더 값어치를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박물관에 있는 유물 같은 형태의 것을 캐스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얘가 하나하나에 어떤 역사성을 부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화장실로 보내져서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유물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였다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박물관을 다니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거기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이 유물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없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뭐 불상이 됐든 조각상조차도 뭐 그거를 종교적인 의미에서 만들었던,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던 간에,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시간이 흘러서 땅에 파묻혀 있다가 나오는 어떤 이벤트를 통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어떠한 뭐 꽃병이면 꽃병,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유물임이 이제 확인되면서 박물관 이제 선반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물이 된 다음부터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것은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은 꽃병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어떤 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이제 저기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었던 간에 화장실에 놓여졌을 때는 비누로 쓰여지고, 그것이 걷어들여서 전시장에 왔을 때는 더 이상 비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그 화장실에서 쓰여졌을 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미 몰드에서 같이 다 나왔으나 다 다른 존재들이 되어서 다른 이제 그 역사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물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6개월씩 만들었던 작업은 만드는 자체가 퍼포먼스였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만들어지면 그게 퍼포먼스가 끝나는 건데, 화장실 프로젝트는 만들었을 때에서,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장실에서 퍼포먼스를 했을 때 거기서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캐스팅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뭐 49%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51%는 어떤 그 화장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인 거죠. 제가 이제 현대미술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박물관, 특히 뭐 대형 박물관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사실은 뭐 다른 이유라면, 한편은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안틱 컬렉터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골동품상 이런 데를 엄청 많이 따라다니면서,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으나 어른들이 계속 그 연대가 높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대가 높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게, 그리고 특히 오래됐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 연대가 높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데를 많이 따라다니고 집안의 모든 가구들이 막 다 고가구인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논하는 집에서 자라게 되어서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굉장히 관심을 또 갖게 되는 요소가 되었고요. 박물관을 그렇게 자주 가게 되면서 사실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마치 연극을 많이 보러 다니면 이제 그 무대 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크레이트의 작품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있는 공간들을 보면 '아 저 작업들은 지금 어디를 가려는 건가? 방금 갔다 돌아온 건가?' 막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고 또 거기 다니다 보면 이제 이 유물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다. 이렇게 팻말도 붙여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유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기도 했고요. 아주 처음부터 그 파르테논을 뜯어다가 거기다 놓은 것 자체가 유물들이 제자리를 맥락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인제 계속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어떤 뭐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어떤 사람과 유물이 동시에 교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인제 관심이 있었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인제 그런 그 트랜스레이션과 트랜스포테이션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관심이 사실 있었고요. 또 제가 일단은 서울에서 런던까지 이동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이동이 되어서 맥락이 바뀌었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국 작가로 있었던 거랑 런던에서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저를 이해시켜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인제 그 작품들이 여기 있는 것과 절로 가는 것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포터블 미술관 해서 그 안에다가 어 할로겐 라이트를 넣고 그래서 뚜껑만 열면 그대로 그냥 그 포터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거에서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다른 버전으로 된 것이 인제 서울에서 제가 그 고대 희람미술관 그 마포에 있는 거에서 만들었던 그 코레 작업을 런던으로 크레이트에 해서 가지고 오고 그 자체를 다시 인제 쪼끔만 뚜껑만 열은 상태로 약간만 보여주는 상태로 마치 정말 유물처럼 그렇게 보여진 전시가 인제 2004 년에 런던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인제 그 뒤로 또 이렇게 막 크레이트에 있는 그런 도자기라든지 이런 게 계속 연결 지어서 나오게 되죠. 제가 연구원으로 인제 슬레이드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2003 년도에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그 작업을 제가 정말 여기서 만든 작업을 글로 싸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트랜스포트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로 된 거였고요. 처음에 그 슬레이드에서 만든 작업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성공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서 만든 작업을 또 글로 가지고 가고 그것이 마치 제가 대형박물관에서 유물들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제 스스로 제가 만든 작품들을 유물화해서 그것을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작업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던 이것이 이렇게 옮겨온 것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생산된 것들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서 사실은 뭐 제작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완성된 어떤 그 작품 자체가 중요한 거였겠지만 저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에서 그 석고상을 갖다가 그 정교회로 기증을 하고 제가 그 옆에서 그거를 마치 풍경화 그리듯이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다시 영국으로 갖고 오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맥락이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인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문화계에서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서양 거다 동양 거다 오래된 거다 뭐다 막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렇게 굴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불상을 인제 캐스팅을 하면서 비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은 재료라는 거를 인제 쪼끔 알게 되기도 하고요. '유물을 인제 만든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아주 극도의 그런 수공을 현대 미술에 끌어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유물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이렇게 비누처럼 사람들의 어떤 관념 속에서 가장 지속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을 늘 경험하는 무언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면 굉장히 이렇게 대조가 크게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인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자기를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질감에서 이제 그 대리석에서 인제 벗어나서 그 지금 제가 도자기를 만들고 이 캐스팅하는 이 비누는 굉장히 도자기처럼도 인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밀도가 높고 단단하고,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도자기 컬렉터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막 그 굉장히 많은 도자기를 가지신 분인데 "아 내 도자기를 인제 가지고 무엇도 해도 좋다." 해 가지고 인제 그분의 도자기를 이제 빌려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분이 모으시는 거는 대부분 중국 도자기였어요. 근데 중국 도자기를 제가 인제 처음 초기에 만들게 된 것은 그 어떤 뭐 그런 문화성이라든지 뭐 어떤 그 국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도자기보다는 굉장히 장식적이고 어떤 그 디테일이 많아서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극도의 수공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러나 인제 그 뒤로 가면서 뭐 한국 도자기들도 인제 뭐 청자라든지 또 뭐 다랑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 하게 됐긴 했죠. 화장실 프로젝트를 초기에는 이제 불상을 가지고 했었고요. 그거를 하면서 인제 도자기를 캐스팅했을 때도 거의 같은 기법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도자기는 안에를 파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파내도 되는 줄을 제가 몰랐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주둥이가 좁고 이런 걸로 캐스팅을 하다가 몇 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도자기를 좀 더 다양한 형태를 하고 싶은데 주둥이가 굉장히 넓을 경우에 거기까지 꽉 차 있는 게 너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큰 도자기로 되면서 얘가 너무 무겁고 비누가 인제 그 당시 너무 저한테 비싼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파내서 그 재료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자기에서 그 진품과 가품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얼척없이 무거워서는 쪼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에를 파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내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고스트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투명한 시리즈를 고스트 시리즈라고 하는 거거든요. 2006 년부터 도자기 시리즈를 하게 되고요. 2006 년도에 1년 내내 도자기 뭐 거의 정말 쉬지 않고 일했어도 도자기 뭐 한 10 점을 만들까 말까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제 2007 년에 개인전 이제 제안을 받는데 제가 딱 도자기만 가지고 개인전 하는 게 너무 어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무언가 좀 더 다른 어떤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작업의 어떤 방식이 변하면서 인제 이 생각이 바뀌는 건데, 처음에 도자기 만들었을 때는 안에가 꽉 찬 도자기였다가 파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거를 투명 비누를 부어서 이거를 안에를 파내게 되면 이게 유리처럼 갈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하얀 비누로 해서 도자기 같은 질감을 얻어내다가 그거를 인제 파내기 시작하니까 어 이게 파내도 될 만큼 이것이 굉장히 견딤성이 좋고 충분히 튼튼한 재료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제 다른 도자기들도 다 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여기서 뭔가 한 스텝을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안 유리 인제 유물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걸 투명한 비누를 부어서 캐스팅을 해서 안에를 똑같이 파내고 좀 더 얇게 파내면 유리처럼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인제 어떠한 도자기를 똑같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예를 들면 직역을 했든지 번역해서 직역을 했다 그러면 의역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도자기가 가지는 모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최소한의 형태만 남는, 그래서 인제 그게 고스트 시리즈라고 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거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중간에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인에 있었던 거는 100% 다 그 수집가의 도자기였고요. 그거를 빌려 가지고만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걸 꼭 한국에서만 해야 되고 제가 인제 가지고 갈 수가 또 없고 초기에는 그분 사무실에서 작업했었다가 좀 더 다양하게 또 양과 종류를 늘리게 되면서 더 많은 도자기가 필요한데 마침 이제 난징 트리엔날레를 하게 돼 가지고 난징에 가서 이제 거기 도자기를 사 오게 돼서 그걸 런던으로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런던 작업실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징 도자기가 인제 거기서 개입이 되게 되는 거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때 제가 도자기를 이제 그 당시에 선택을 할 때에는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골랐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인제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상납하는 어떤 그런 도자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무한정한 어떤 공이 들어가는 그런 도자기를 골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미술에서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굉장히 반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장식적인 조각이라서 개념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매우 컬렉터블하게 보이지만 그 작업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그런 작업을 만들고자 했었어요. 그게 인제 2008 년도에 그 빈 자대를 보게 되고 '아 이 자대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를 인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비누가 인제 존재하면서도 어떤 부재한 어떤 그러한 사실 빈 좌대라는 거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을 봤었던 사람에게 빈 좌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라진 조각을 비누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대리석 조각인 것처럼 거기다가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조각인데 새로 조각을 세우지만 그게 굉장히 빨리 풍화가 돼서 이제 시간이 흐름이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러죠? 고속으로 돌린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 조각에 무엇이 있었고 그 어떤 역사를 어떤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나 제가 그 역사 안에 있지 않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던 거였어요. 그 빈 좌대에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긴 한데 인제 그것만 가지고는 알기가 정말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뭐 그것부터 인제 다 알아냈어야 됐기 때문에 인제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내고 뭐 등등 하는 거에 시간이 인제 걸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펀딩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였어요. 처음에 비게 된 거는 사실은 그것도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가 기마상 세우고 나서까지도 자료가 잘 남아 있지 않다고 했었고요.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안희경 큐레이터가 나중에 인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낸 거가 그 당시에 런던에서 납으로 된 조각상이 4 점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납으로 된 건 일단은 환경 문제랑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다 내리고 나중에 그걸 뭐 다시 제작을 하든가 해서 올리는 거였다고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작품은 그 주인공 자체가 갑자기 컴버랜드 공작 그 사람이 영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전쟁 영웅이기도 했으나 사실은 스코틀랜드 정벌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거기 스코틀랜드, 웨일즈 뭐 이렇게 따로 과거에는 그게 이제 따로 나눠져 있었고 걔네들 전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국 기준으로는 전쟁 영웅이었고 근데 스코틀랜드 기준으로는 거의 부처라고 그러니까 인간 백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정벌했던 어떤 그런 전쟁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는 이제 영웅으로 세웠던 거고요. 스코틀랜드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어떤 그 적이었던 거고요. 어떤 그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진 다음에는 이 사람의 조각상이 거기에 있는 거는 일단은 부적절하긴 했어요. 나비였던 것보다도 아마도 더 부적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록에는 인제 그거를 나비이기 때문에 내렸다가 다시 해서 올린다라고는 인제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내리긴 했으나 테크니컬리는 실제로는 다시 올라갈 계획은 없었다라는 어떤 기록도 있고요. 근데 이 조각상이 뭐 무지무지하게 중요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나 이미지조차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사진도 일단 없고 인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가 제가 인제 열심히 찾아본 거에 의하면 3 가지 이미지를 인제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가 인제 그 조각상을 그 더 전에 인제 조각계에서 마케트라고 하는 어떤 모형으로 만들었던 그 조각이 50 센티짜리 작품이 인제 전쟁기념관에 전쟁미술관에 인제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찾아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조각상이 인제 세워진 바로 다음 해에 이렇게 그려진 그 뒷모습을 말의 엉덩이와 저기 컴벌랜드 공작의 뒷모습이 있는 굉장히 좀 희화화된 커리커처 같은 어떤 그런 일러스트가 한 장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카벤디시 광장을 이렇게 그린 스케치에 이 조각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절엔 사진은 남아 있지 않는데 그게 그림으로 2 점이 있고 인제 조각상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조그마한 이 조각상은 아마 이 큰 기마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왜냐하면 그 3 가지 그림이 다 일치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작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사실 그 컴벌랜드 공작의 어떤 그런 초상 그림은 꽤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상 그림과 이 조각 이것들을 다 인제 모아서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된 거죠. 시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시의 허락을 받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기금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2 톤 정도 되는 조각상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의 문제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집념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4년 만에 이거를 인제 세우게 된 거죠. 거기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인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진 곳에서 이거를 인제 그쪽에서 프레젠트를 해 가지고 "이게 미술로서 어떤 값어치가 있다."라고 인제 그쪽에서 그렇게 돼야지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흥미로워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방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지만 원래 거기 있는 멤버들은 더 이상은 흥미로워하지 않고 이미 다 결론이 나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와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는 어떤 입장에서 인제 그렇게 된 거였고요. 사실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싸우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같이 끌어당겨 오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정말 고스트 시리즈처럼 이렇게 환영이 한번 섰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그 조각이 정말로 빈 좌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 기마상이 서 있는 것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실되면서 정말로 빈 좌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어떤 역사성을 가진 어떤 기마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했었을 때 그게 어떤 그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것을 인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증명을 그들에게 됐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캐스팅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 조각상 같은 게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스스로 이제 몰드를 만들어 갖고 캐스팅을 했던 거고요. 일단 그거조차도 굉장히 큰 일이긴 했어요. 아르카익 조각이 한 2m 30 되는 거를 이런 스튜디오에서 개인적으로 그걸 떠내고 그다음에 비누가 인제 그걸 끓여서 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압이 있고 한 것을 인제 떠내는 것들이
그런 어떤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런 조각상을 이제 굉장히 여러 점을 여기서 떠내면서 일단은 그거를 실습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 기마상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연구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떤 4년이라는 기간이 뭐 길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마침 2012년에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약간 어떤 그런 올림픽 그 개막했을 때 시기에 이제 오프닝 할 수 있어서 뭐 그쪽에서도 영국 쪽에서도 어떤 그런 런던의 굉장히 복판에 있는 곳에서 아트 프로젝트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었고요. 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다른 그 한국 미디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모먼트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때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었던 거죠. 기마상을 원래 이제 유토를 처음에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몰드를 만들고, 그거를 2톤 정도 되는 비누를 정말 탱크에다 끓여서 한꺼번에 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이었죠. 거의 이제 2층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로 이제 이렇게 주입을 했어야 됐고, 또 그 2층에서 그걸 끓였어야 됐기 때문에 2톤 정도 비누가 들어가는 또 탱크를 실제로 만들어야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장 같은 곳, 그러니까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공장 같은 곳에서 제가 이제 기마성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원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캐스팅을 하고, 또 다시 비누로 캐스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뭐 여러 명의 어떤 협업이 필요했었고, 뭐 비누 이제 영국 비누 회사에서 비누는 이제 제공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영국 아트 카운슬에서 펀드를 받고, 여기 또 문예지능 기금도 받고 막 그랬었죠. 근데 올리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게 사실 그때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 공원 안에 있는 그 좌대예요. 그래서 공원이라는 게 사람들이 점심 거기서 나와서 막 먹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무슨 공연하듯이 그렇게 무거운 조각상이 이렇게 크레인에 매달려서 이렇게 딱 놓여지고 하니까 정말 수백 명이 같이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1년 동안 플래닝 퍼미션을 받았던 건데 3년 반을 거기다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3년 반 후에 이제 그걸 해체를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창고에 그게 이제 이렇게 마르게 이제 있는 중이고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하나 만들고 그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만에서 개인전 하면서 타이페이 모카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너 그런 거 만든다 그러면 대만에도 하나 세우고 싶다 이래가지고 2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만들고, 그다음 올해의 작가상 할 때 세 번째를 만들어서 그게 세 군데에 같은 기마상이 쓰게 되고요. 올해의 작가상 그 과천에서 했었을 때 과천에 서 있는 기마상과 런던에 있는 기마상은 카메라로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장 안에 있는 그 모니터에 한국에 있는 기마상이 이렇게 비춰지고요. 또 영국에 있는 기마상도 그 같이 이렇게 병렬로 비춰질 수 있게, 그래서 같은 조각상이 다른 곳에서 풍화가 되고 있는데 시차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비누로 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에 그 책에서 이제 돌에 쓰다라고 하는 거는 공공 조형물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제 특별히 어떤 인물상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인 상황, 어떤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뭐 공산주의자의 어떤 그런 인물상이 끌어내려진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마치 비누로 된 불상을 가지고 쓰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길에 있는 어떠한 그 인물상들을 가지고 어떤 계속 그 역사적인 재평가와 함께 그 조각상도 재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이름을 쓰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기서 비누에 쓴 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거, 뭐 또 지역적인 거, 또 관객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목격하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을 함축한 의미였죠. 되게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익숙하고도 낯선. 사실은 그런 자대위에 기마상이 있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데
한편 보면 굉장히 수상한 뭔가 적절치 않음이 또 거기에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같이 이렇게 주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주면서 왜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뭐 캡션을 보던 뭐를 읽어 보던 생각을 해 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자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지만 제가 보통 도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박물관에 이렇게 가면 도자기를 내가 박물관에서 왜 봐야 되는지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 무의미해 보이고 흥미롭지 않은 게 도자기였거든요. 그래서 한편 그래서 더 만들게 됐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갤러리나 현대미술관에 이게 있었을 때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작가의 의도와 태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 있을 게 있으면 이게 생각해 볼 게 좀 없는데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약간의 그 비껴나감에서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랬을 때 그럼 부적절한 거와 어떤 비껴나감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던져주는 거인 거죠. 그래서 기마상도, 영국에 있는 기마상은 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부적절함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여졌던 거는 아예 처음부터 부적절한데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그 똑같은 오브제가 전혀 다르게 읽혀지고 그런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에서 이렇게 창출되는 어떤 개념 또는 그 보는 사람들로부터의 이해나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한 18년 정도를 이제 비누로 계속 작업을 해 왔는데, 제가 만든 어떻게 보면 비누 문명을 한눈에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시작부터 그 당시까지 어떤 최신을 보여줘서 이게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미술 박물관 같은 느낌을 연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인제 선곡에서 했던 것처럼 박물관 버전의 컨셉에 맞는 그 박물관스러운 어떤 그렇게 보여졌고요. 제가 그동안 펼쳤던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작품들을 인제 한꺼번에 이렇게 문명사처럼 흐름이 있게 보여주려고 인제 했었죠. 한 문명을 이렇게 쭉 보는 것 같은 것을 이제 제가 다 만든 것들이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뭐 18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인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거기에 이제 얹혀진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마상 같은 경우도 2-3년 밖에 있었는데 거의 막 2000년 된 유물처럼 그렇게 인제 변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뭐 화장실 프로젝트니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함축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들의 속도가, 돌의 속도는 우리가 거의 변하지, 우리 눈으로 거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비누는 우리가 그냥 보는 그 속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와 거의 같은 실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2-3년 정도면 너무 충분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돌이나 이런 것들이 풍화되기에 한 2000년어치가 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어서 18년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도 굉장히 긴 기간 속에서 어떤 한 문명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었죠. 영국의 NCCD라고 해서 National Center for Craft and Design이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개인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컨셉 자체가 진귀한 장식장 해 가지고 그 캐비넷 오브 큐리오시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인제 박물관의 전신인데, 그 당시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캐비넷 안에다가 자기의 수집품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넣는 걸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방으로 어
확대되고 그 방이 나중에 결국은 미술관이 되는 어떤 그러한 미술관 학에서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인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명이나 그런 시리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그런 어떤 수집가의 어떤 입장에서 그 인제 아까 처음에 미술관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인 방식에서 어떤 미술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그 진기한 장식장이라는 그 서양 미술관 학에서 나오는 완전 초기 개념의 그것을 이제 실현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작업들이 그 살롱이나 이런 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어떤 평면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인제 그 공간에는 조각품들이 빼곡하게 있고 장식장에도 작품들이 빼곡하게 있으나 벽에는 평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제 만들어 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페인팅 시리즈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문명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떤 페인팅에 대한 것들, 그게 굉장히 장식적인 예전에 풍경화나 인물화를 담았던 그런 장식적인 그 프레임들을 이제 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끓인 비누를 붓게 되고 하면서 인제 평면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아르코 미술관에서 그 폐허 풍경이 나오게 되는 계기 자체가 그 벨튼하우스에서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캐비넷 프로젝트에서 그 건축물을 세우려고 인제 그 비누 벽돌을 굉장히 오랫동안 인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브리티시 카운슬의 그 펀딩을 받아서 건축물을 완벽하게 설계까지 끝을 내요.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프로덕션 코스트가 없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내셔널 트러스트의 그 당시 인제 이미 개인전이 끝났고 그 이후에 세우는 건 약간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막 그래 가지고 현실화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제 잠자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되어 있어요. 마치 기마상이 한 5년 걸렸던 것처럼. 그래서 인제 아직 그렇게 실현되지 못한 프로젝트로 있는데 2018 년에 아르코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아 이거를 여기다가 실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만 그 아르코는 인제 실내고 그다음에 실외에 그렇게 넓은 인제 공간에서 하기가 어렵고 뭐 또 실내에다가 그 무게 하중의 문제 뭐 등등 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 사실은 그 건축 그걸 설계하고 할 당시에 제가 영국에서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인제 하드리안 월 같은 데를 가 보면 거기에 인제 이렇게 벽들만 남아 있어요. 예전에 그 장벽을 세웠던. 그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만 사람들이 거기 인제 영국에 쳐들어와서 살았던 어떤 거주지의 흔적들만 이렇게 남아 있고 그 흔적들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몇 개의 돌덩어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내러티브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인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가 인제 아르코 개인전을 하게 되면서 아 그거를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허물어진 상태를 인제 실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인제 거꾸로 들게 돼요. 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인제 그 폐허들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과 존재하는 것의 딱 그 경계에 있는 무엇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사실 우리가 그 사라진 것과 존재하는 것 그 사이에서 그 시간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상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폐허 풍경을 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인제 막 폼페이도 가게 되고 막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것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만들게 되고요. 유물 같은 차원에서도 인제 제가 그동안 만들면서 막 그렇게 찌그러지고 막 이랬던 것들을 '아 여기서 발굴된 것처럼 인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속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2009 년도에 제가 인제 금속 버전을 하나를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야말로 사고로 작품이 하나 찌그러져서 누가 이렇게 뭐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작품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그 당시에는 몇 년간 그냥 이렇게 구석에 있다가 제가 2009 년에 2009 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개인전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금속 버전으로 인제
해가지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한 점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2018년도에 폐허 풍경을 하면서 제가 그 폼페이랑 그 허큘러스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발굴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되어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금속 버전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화석화된 그런 시리즈가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비누로 계속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 나오면서도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비누가 아닌 것을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런던에서 실제로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글라스 앤 세라믹으로 석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전에 페인팅 시리즈도 있었긴 했지만은 그 페인팅 시리즈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맥락 안에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온 시리즈였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누가 보면 동명이인 작가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새로운 지점에 나를 던져놓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했던 어떤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것들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떤 안 쓰던 근육을 쓰는 어떤 시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단 조각적인 것으로 안 보이는 그러니까 소위 어떤 좌대에 놓여지지 않고 벽에 걸리기만 하는 거로 일단은 가고, 일단 비누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가진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레퍼런스를 일단은 없는 것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그 추상에 딱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이고 페인팅이고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재료를 가지고 그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역시 어떠한 형태를 디자인해서 그리는 거는 저에게 좀 와닿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재료가 이제 제스모나이트란 재료였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걸 알긴 했는데 다뤄볼 일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 이 재료가 예를 들어 석고처럼도 되고 금속, 돌,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재현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인 것처럼 재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프린시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선보이게 됐던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비누로 막 20년 넘게 작업을 했지만, 이렇게 같은 재료로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다 보니 정말 계속 펼칠 일들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펼치면서도 이것이 너무 매너리즘은 아닌가, 고정화된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자문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좁고 깊게만 갈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펙트럼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의지적인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료가 바뀌고 과정이 바뀌면서 작품이 컨셉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제가 재료를 바꾸면서 계속 이야기들을 더 이제 비누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더 넓게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